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이에노르트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끝내기 안타를 때렸습니다.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우는 3대3으로 맞선 9회 말 원아웃 주자 1, 2루 기회에서 우전 안타로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팀의 4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가 어깨 통증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한화는 오늘 삼성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리베라토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습니다. 2025-26 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페이지 대진 추첨 결과 이강인이 뛰는 디펜딩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게 되면서 두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2시즌 연속 만나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뮌헨 외에도 토트넘, 바르셀로나 등을 만나는 험난한 대진표를 받았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이재성이 노르웨이의 로젠보르그전에서 헤더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유럽축구연맹 컨퍼런스 리그 본선으로 이끌었습니다. LPGA 투어 FM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김세영이 7언더파 65타를 치며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유에라는 3언더파 69타로 공동 19위에 올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기대주 서민규가 2025-26 시즌 첫 무대인 국제빙상경기연맹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 점수 42.88점, 예술 점수 38.58점을 합쳐 총점 81.46점을 받아 1위 일본의 다카시 세나의 1.41점 뒤진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대표팀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옌스 카스트로프의 선발이었어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월요일에 오는 9월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원정 A매치를 치르게 될 26명의 선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뭐 놀라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선수죠. 하지만 이 선수는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까지 연령별 대표를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독일 대표팀에서의 경쟁력을 찾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선수 본인이 그 협회 적도 이제 대한축구협회로 옮겼고 홍명보 감독이 이번 9월 소집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 대표팀으로서 자신의 A 대표팀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본 정보는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선발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관련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머니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카스트로프는 한국인 어머니와 이제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2003년에 태어났고요. 어머니인 안수연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1996년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독일에 이제 살기 시작했고 사실 이제 카스트로프 선수를 귀화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카스트로프는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고 귀화는 아닌가요? 아니죠. 네, 귀화 선수는 아니고 사실 이게 스포츠 국적이라고 해서 네. 이중 국적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국가대표로는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예전에 뭐 클린스만 감독이 있을 때부터 이 선수를 주시를 하다가 어쨌든 본인인 옌스 카스트로 선수가 한국 대표팀을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어머니 안 씨가 지난 2월에 독일 영사강을 방문해서 카스트로프 출생 신고를 했고요. 오늘 5월에 그래서 여권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홍명보 감독이 이에 화답하면서 오는 9월에 친선 경기에 대표팀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속된 말로 우리가 꼬드긴 게 아니라 카스트로프 선수가 자청해서 좀 이쪽으로 온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머니의 영향이 좀 컸던 거군요. 네, 어머니의 힘 위대했던 것 같아요. 그 옌스 카스토프 선수가 지난 6월에도 한국을 방문을 했고 국내 매체와도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본인이 어렸을 때 이미 어머니의 친척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10번 이상 오갔었다. 그리고 어머니 안수현 씨도 이제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 사업체를 한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한국을 많이 오가셨고 이 옌스 카스트로프가 3형제 중에 이제 본인이 둘째인데 이 3형제 모두 또 한국을 자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스트로프 선수가 직업 축구인이 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축구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최근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국을 잘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한국을 또 왔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 인터뷰를 보면은 카스트로프 선수는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한국어를 많이 썼다. 어머니 안수현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하고 막내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둘째가 약간 이제 그때 교육이 아빠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네. 한국어 공부가 좀 적어서 한국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따로 선생님을 두고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좀 이제 우리나라와 뭐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니까요. 우리나라 좀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카스트로프 선수의 이름이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언급이 됐다고요? 네, 2022년 9월에 그 당시에는 미하일 밀러 기술위원장이 있을 때였거든요. 이분이 독일 분이고 네네.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고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을 할 때도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해외파들을 많이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옌스 카스트로프의 이름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미하일 밀러 위원장이 직접 어머니를 만나서 혹시 아들이 한국을 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르고 카스트로프 본인이 이제 한국을 결정하면서부터 속도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 서우정 기자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카스트로프 선수의 실력에 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 된다. 독일 축구협회가 굉장히 아쉬워했다. 이 부분을 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네. 끝까지 그랬다면서요. 제가 뭐 한 3주 전에도 네. 전달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협회를 독일 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적을 바꿀 때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위해서 뭐 서로 소통을 할 텐데 당시 독일 축구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지금 만 22세고 우리가 어떤 스카우팅 롱리스트 안에 있다. 그러니까 향후 국가대표로서 올라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으로서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고 실제로 뭐 그 대표팀 관계자들도 한 2, 3년 안에는 너를 대표팀에 불러가지고 유럽 선수권 예선이라든가 월드컵 예선에서 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뭐 카스트로프 선수 입장에서는 독일 대표팀이 훨씬 더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쪽에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정체성은 또 한국에 크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대한축구협회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스트로프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축구도 큰 변화의 물결 속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혼혈 선수라고 하죠. 카스트로프까지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정체성을 가지고 외국 대표팀에서 활약하다가
그 성인 대표팀을 바꾼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오. 이전에 뭐 월드컵에도 갔었던 장대일 선수도 있고 뭐 강수일 선수도 있었는데 이 앞선 두 명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얀스 카스트로프는 지금도 사실은 생활의 중심은 독일이고 그래서 한국 대표팀도 사실은 축구가 이제 국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귀화 선수라던가 혼혈 선수에 대해서 사실 문이 넓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카스트로프가 처음으로 한국계 외국인에서 이제 국적을 바꿔서 스포팅 네이션을 바꿔서 대표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좀 커질 거라고 문이 좀 넓어질 거라고 보고요. 일단 여자 대표팀에는 KC 유진 페어라는 미국계 한국인 선수, 그렇죠. 한국계 미국인 선수가 예. 이제 스포팅 네이션을 바꿔서 한국 대표팀에 뛰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좀 변화의 속도나 문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제2의 제3의 카스트로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제일 교포 선수들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실제로 과거에 박강조 선수라고 2000년대 초반에 올림픽 대표와 국가대표까지 왔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뭐 과거 일본의 아시안컵 우승을 선사한 리 타다나리 우리 명으로 이제 이충성 선수였죠. 이 선수는 우리 청소년 대표팀에 소집이 됐었는데 당시 적응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일본 대표팀을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해지고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이제 이중 국적자 혼혈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 스페인 2부 리그 라스팔마스에 활동하고 있는 마르빈 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 이 선수는 나이지리아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인데 이 선수도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하고 더불어서 좀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나 이런 것들이 전달을 안 된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노르웨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또 혼혈 선수들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카스트로프 선수만큼 본인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우리 대표팀이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제 우리 대표팀의 운영 면에서의 변화 말고 이제 그 경기 면에서의 변화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뽑을 때도 기량적인 면을 가장 우선했다고 했고요. 미드필더 중에서 이런 선수 유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독일에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르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봐도 별 장면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상당히 중앙에서도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고 측면에서 뛸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빠르고 상당히 다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그리고 옛날에 지금 이미 이제 독일의 에이스인 플로리안 비르치라는 선수와 17세 이하 독일 대표팀에 같이 뛸 때 비르츠 선수가 창의적인 부분을 맡고 이 선수가 일종의 좀 진공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 대표팀에 사실은 이런 선수가 지금 없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포지션을 아쉬워했었는데 이 선수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홍명보 감독도 대표팀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선발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9월 A매치에서 뭐 기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빨리 대표팀에 녹아드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다행인 점은 도거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는 독일 매체들과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독일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재성 선수도 독일에 머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뭐 김민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독일에서 잘 하고 있고 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영어도 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표팀을 보면은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사소통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카스트로프 선수 본인도 한국어 실력을 좀 빨리 늘리기 위해서 네.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표팀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그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 이제 9월 1일 홈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기를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장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이 9월에 이제 뛸 선수들을 선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참석하진 않았지만 뒤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맥락이라던가 이 시점이라던가 조금 애매했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이 주장 교체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개인을 위해서나 팀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좋은지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뒤에 오히려 이 뒤에 조금 더 얘기가 좀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게 시점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의도일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모든 방면을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주장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단호하게 저는 얘기했으면 됐다고 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유청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이후에도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명확한 답을로 끊지 못하고 약간 저는 이제 그런 화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꼬꼬무 화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말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좀 희박해지는 그런 네. 좀 화법을 갖고 있는 편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언젠가는 대표팀에서 은퇴를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음 월드컵 시점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떠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주장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오면은 다가왔을 때 명확하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이 하두를 던지는 게 과연 대표팀의 운영이나 여러 이제 둘러싼 부분에서 건설적인 논쟁인가? 저는 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지금 이게 사실은 카스토프 선수 발탁보다도 더 지금 더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결국 대표팀 소집되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또 다른 입장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나서서 주장 교체를 이야기하고 이게 논란이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주장을 바꿔야 되는 시점은 팀에 큰일이 있거나 네. 아니면 주장으로 뛰던 선수가 나오긴 나오지만 선발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시점이 저도 좀 의아한 것이 물론 홍명보 감독도 생각이 있었겠지만 월드컵까지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가 주전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큰 일이 있지 않느냐. 부상이나 뭐 팀 내 변화가 크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게 월드컵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월드컵 끝나고 또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그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월드컵을 이제 막 정말 최종 단계로 진입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나온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뭐 이해하는데 서우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그 뒤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 해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소모적인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카스트로프와 손흥민 선수 이야기만 나눴는데 대표팀에 어떤 선수들이 이번에 발탁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골키퍼 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만 기존 멤버 중에 남게 됐고요. 김승규 선수가 약 1년 1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고 송범근 선수도 모처럼 대표팀에 돌아왔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이제 왼쪽 측면에 이명재 그리고 이태석 선수 뽑혔고 오른쪽 측면에는 김문환, 서령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센터백 쪽은 이제 기존 멤버 중에서 김민재 선수하고 김주성 선수가 있고 지난 동아시안컵에서 좋은 활약했던 김태현, 변준수 선수 그리고 지금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좋은 활약하고 있는 이한범 선수가 들어왔고요. 미드필더 숫자가 많은데요. 김진규, 박진섭, 박용우, 배준호, 백승호, 에언스 카스트로프, 이강인, 이동경, 이재성, 정상빈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면서 서민우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된 점이 눈에 띕니다. 포워드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공격수 쪽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오세훈, 오영규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네. 그 평가전을 치를 미국 대표팀도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최정예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최정예는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유벤투스에 뛰는 웨스트 맥케니 그리고 맨헨글라드바흐에서 뛰는 조바니 레이나 그리고 AC 밀란에서 뛰는 유누스 무사 그리고 플럼에 쓰는 풀백 앤터니 로빈슨 이런 선수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최정예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크리스찬 플리식 밀란에서 뛰고 있고 뭐 애덤 타일러 본머스 선수 뭐 티모시 웨어 마르세유 이런 선수들도 오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 1군이다. 완전체는 아니다. 네, 완전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미국이 지난 7월 이제 콘케이크컵에서 골드컵에서 이때 뭔가 모든 선수를 다 썼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쉬어가고 여러 선수를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원정 평가전을 치르고 돌아오면은 다음 달에 바로 또 브라질하고 평가전이 있더라고요. 네,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남미 팀들을 국내로 불러드리고요. 특히 세계 최강 중 하나인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하고 네이마르 선수가 또 이제 뭐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이마르 선수 최근에 이제 브라질 자국 리그로 돌아갔는데 퍼포먼스 썩 좋지는 않아요. 네. 10월에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을지 기초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축구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다시 3위로 올라선 롯데,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통해서 3위 수성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벨라스케즈가 선발 마운드에 섰습니다. 두산 선발은 잭 로그. 경기는 현재 7회 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벨라스케즈 이번에도 역시 좀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석점 그리고 계속해서 점수 실점하면서 5대 0으로 두산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형새입니다. 롯데의 3위 자리를 내준 SSG, 롯데의 반게임 차 4위라 오늘 NC와의 경기 승리가 중요한데요.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NC 역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SSG의 최정이 활약하면서 점수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 현재 8대 0입니다. 3위 롯데와 한 경기 차 5위 KT의 경기도 보도록 하죠. 내일 선발의 기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재 순위는 8위지만 5위 KT의 2경기 차이기 때문에 이번 3연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역시 에이스 내일이 마운드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타선도 폭발하면서 7회 말 현재 기아가 8대 1로 KT의 7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순위를 좀 더 끌어올려야 하는 6위 삼성, 선두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이 5대 3으로 하나를 상대로 2점 차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대 LG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LG와 최하위 키움의 대결인데요. 8회 초 점수는 키움이 앞서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대 2입니다. 자,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강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소식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리아컵 이야기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결승 대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이번 수요일에 4강 2차전 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거스퍼의 감독을 이끄는 전북현대가 강원FC를 이기고 결승에 올랐고,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도 부천을 1, 2차전 모두 잡으면서 올랐는데 두 팀 모두 2골을 넣으면서 이겼는데 전북 경기가 조금 재밌었습니다. 네. 양 팀이 1차전에 1대 1로 비겼고 강원이 홈에서 1대 0으로 앞서가다가 추가 시간이 11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동안에 전북이 2골을 넣으면서 전북이 더블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북과 광주의 대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두 팀 감독이 흥미로운 또 인연이 있죠. 지난 시즌 종료 후에 전북이 새로운 감독을 찾을 때 이제 국내 감독 중에 이정효 감독, 그리고 이제 외국 감독 중에서는 포획 감독을 상당히 높은 순위에 뒀고 최종적으로 포획 감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감독이 자존심 대결일 수도 있는데 포획 감독은 아쉽게도 결승전 때 벤치에 앉지 못합니다. 이번 강원과의 2차전에서 퇴장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 여파가 결국 이제 결승전에도 이어지는데, 뭐 그래도 최근에는 전자기기 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영향력을 다른 방법으로 끼칠 수가 있으니까 포획 감독의 분명히 전술은 나올 거고요. 뭐 스쿼드로 봤을 때는 전북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광주가 또 어떻게 전술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광주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욕심이 날 법도 한 게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욕심을 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K리그 1 순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서우정 기자가 팀 순위를 정리해 주시죠. 네, 1위 전북입니다. 승점 60점으로 2위 김천에 14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2위 김천, 3위 포항, 4위 대전, 5위 서울까지 승점 6점 차로 빡빡하게 몰려 있고요. 6위가 광주입니다. 여기가 이제 파이널 A 마지노선인데요. 7위 강원이 광주와 동일한 승점 35점이고요. 그 아래에 울산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8위입니다. 9위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 수원FC, 강등권에 있는 10위 제주, 11위 안양, 12위 대구인데 12위 대구는 11위 안양과 무려 승점차 14점이나 나기 때문에 지금 다이렉트 강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이제 28라운드가 열리는데요. 총 6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진부터 한번 볼까요? 네, 8월 30일 토요일 3경기가 열리는데 울산 대 전북의 현대가 더비가 열리고 제주와 광주FC가 붙습니다. 그리고 대구FC와 수원FC가 같은 날 경기를 하고요. 31일에도 3경기입니다.
서울대 안양의 더비 매치가 열리고 대전 대 김천 그리고 강원 대 포항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울산과 전북의 만남도 눈길을 끄는데 일단 서울과 안양의 경기가 딱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뭐 사실은 서울이 연고지를 돌아갔다. 서울의 주장은 연고지 돌아갔다. 네. 그로 인해서 팀을 빼앗긴 안양이 팬들이 중심이 돼서 이 FC 안양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드디어 FC 안양이 올해 1부 리그로 오면서 FC 서울과 맞붙게 됐는데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그 FC 안양이 승리를 한 번도 거두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각오가 좀 많은데 서울도 홈에서 안양의 도전을 물리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목해서 볼 만한 경기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저는 포항 대 강원의 경기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포항이 올 시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연패를 쭉 하다가 최근에 4연승입니다. 네. 근데 7위 강원을 만나는데 포항은 연승을 이어가야 되고 강원은 이 경기를 잡아야 상위 스플릿으로 가는 길을 좀 더 넓힐 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따라서 좀 상위권도 중상위권도 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K리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쪽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난 주말 열린 라운드에서 인천은 승리를 거둔 반면 수원은 무승부를 거두면서 양 팀의 승점차 1위와 2위가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인천이 다시 한번 도망가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2위 수원은 3위 전남으로부터 승점 6점 차에 압박을 받게 됐고요. 4위 부천, 5위 부산, 6위 서울이랜드, 7위 김포, 8위 성남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K리그2 플레이오프로 가기 위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 2는 이번 주말에 27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경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일단 30일에 5경기가 열리는데 수원 대 성남의 경기, 부산 대 충북 청주, 인천 대 충남 아산, 안산 대 화성, 김포 대 전남 경기가 있고요. 30일에 2경기인데 경남 대 부천, 천안 대 서울 이랜드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눈길을 끄는 매치업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뭐 수원 대 성남이겠죠. 수원이 일류첸코 선수가 지금 퇴장으로 빠진 총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드디어 일류첸코 선수가 돌아오는데 최근 2경기 승리가 없는 상황을 일류첸코 선수의 복귀로 뚫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류청 기자는 어떤 경기 보세요? 저는 김포 대 전남 경기인데 네. 김포가 지금 37점으로 5위 부산과 승점 3점 차이거든요. 근데 전남은 또 수원을 잡아야 됩니다. 이 경기에 따라서 플레이오프권이 요동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 결과가 좀 기다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도 축구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그리고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